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4과목의 오염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에 대한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88번 나갈 차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은이나 아니면 수은, 그 다음에 동, 마그네슘, 이걸 우리가 구마운수라고 하죠. 구리, 동이죠. 마그네슘, 은, 수은에서 이 구마운수에 만나면 폭발력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마운수 사용 금지, 이러한 재질로 된 용기는 사용을 금하는 것이 특수이나물에 보면 아세트알데히드 있죠. 그 다음에 이 산화 프로필렌 있죠. 요 두 가지는 이 구리나 마그네슘, 은, 수은으로 된 용기나 그 합금 용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 아세틸리드라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오염물은 특수이나물의 요 아세트알데히드 CH3, CH5죠. 요 놈하고 요 산화 프로필렌 요 두 가지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다음 89번 넘어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제조소 등에 요 피레침을 설치하여야 되는 경우 지정 수량 몇 배 이상이냐. 자, 이 피레침은요, 요 육류는 피레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육류 오염물만 취급할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오염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나 아니면 취급소죠. 그래서 요거는 피레 설비는 지정 수량 10배 이상에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죠. 89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90번 나가죠. 자, 90번은 오염물의 제조소의 주유 취급소의 위치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에 대한 조문의 일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그 숫자 어디에요? 주유 취급소죠. 우리 주유소 얘기하는 거예요. 주유소. 여기에 있는 사무실 등의 창이나 아니면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입유리라는 것은 여러분 이 유리 속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금속 망이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망입유리라고 하죠. 또는 강화유리, 어떤 충격에 의해서도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러한 유리, 강화유리죠. 그래서 이 강화유리의 두께는 창에다 할 경우에는 몇 미리 이상? 8m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출입구에 할 경우에는 두께가 12mm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4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 쪽에 보시면은 주유 취급소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있죠. 여기 보시면 강화유리의 두께는 창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두께가 8mm 이상,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12mm 이상이죠. 다음 91번 넘어가죠. 자, 91번은 육류오염물, 또 오염물 쪽이네요. 자, 과염소산. 과염소산은 육류가 HCl5, 과염소산, 그 다음에 H2O2,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질산, HNO3, 그 다음에 할로겐간 화합물이죠. 자, 이 과염소산은 이 육류는 다 지정 수량이 얼마예요? 300kg고 오염 등급 1등급이죠.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는 오염물에 해당이 되려면 36 중량 % 이상만 오염물에 해당이 되고, 질산은 비중이 얼마 이상? 1.49 이상만 오염물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과염소산 공기와 접촉 시
황적색의 인화수소가 발생한다. 이게 틀린 거죠. 자, 인화수소가 뭐예요? pH3예요. 즉 인하고 수소의 화합물이죠. 그런데 과염소산이 뭐예요? HClO4죠. 공기 중에 산소하고 접촉되면 여기서 인이 없는데 인화수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여기서 금방 답이에요. 무생무치, 물과 접촉하면 발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수물이라는 것은 물 분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H2O가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분해를 일으키고요. 저장할 경우에는 가연성 물질과 접촉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산소산 있죠? 산소산. 여기 차염소산. 몇 류예요? 6류예요. 자, 1류예요, 1류. 차염소산 염류죠, 염류. 그놈이 바로 1류 위험물인데요. 차염소산,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산성의 색이에요. 그래서 과염소산이 가장 크다는 거. 참고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92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설비, 그 다음에 경보설비,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1분대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자, 전기설비 설치됐을 경우에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몇 개 이상 비치해야 되냐? 요거 1개 이상 비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건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에 93번이요. 자, 배출 설비예요. 우리 제조소 등에 배출 설비가 있는데 이 배출 설비는 강제로 배출하는 기계 배출 방식이죠. 즉 배출기가 있어요. 배풍기. 그래서 이 배출 설비의 여러분 설치 기준을 한번 먼저 읽고 나가는 게 낫겠죠. 자, 배출 설비는 요 국소 방식으로 해야 돼요. 자, 국소 방식은 그 어느 일부분만 환기를 시키는 거죠. 자, 배출 설비에는 배풍기, 배출 덕트, 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후드 이용한 강제 배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실험실에 가면 그 후드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이 그 식당에 가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이쪽엔 뭐가 있어요? 배풍기가 있죠. 배풍기. 블로어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죠. 요게 이제 뭐예요? 요게 후드예요. 후드. 요게 덕트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배풍기. 블로어가 되는 거죠. 이런 게 국소 방출 방식이에요. 국소. 그 다음에 배출 능력은요, 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시간당 20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걸 전역 방출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배출 설비의 요 급기구하고 배출구의 설치 기준이죠. 자, 저장 창고가 있으면 여기에 밑에가 있으면 여기는 인화 방지망 설치해야 되죠. 요게 급기구예요. 급기구. 그래서 이 급기구는 배출 설비죠, 이게. 배출 설비하고 환기 설비하고는 틀려요. 이 배출 설비는 이 위에다 하죠. 급기구가 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에 구리망으로 인화 방지망 설치해 줘야 되죠.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그다음에 배풍기는 이제 강제 배기 방식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오염물 취급 설비가 배관 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에는 전역 방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이번에
전역 방출 방식의 그 배출 설비의 배출 능력은 시간당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얼마요? 18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2번이 틀린 답이네요.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94번 나가죠. 자, 이 94번은 제조소의 그 안전거리인데요. 이거는 약방의 감초예요. 제조소의 그 안전거리. 단 육류는 제외예요. 육류 오염물만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가 되는데요. 요거는 자 7kV 초과 35kV 이하 그 다음에 35kV 초과 그 다음에 주거용 주택 그 다음에 고압가스 그 다음에 학교, 병원, 극장 그 다음에 문화재, 즉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렇게 있죠.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그래서 요거는 2가 아니고 350이죠. 3m 이상, 5m 이상, 10m 이상. 그 다음에 235예요. 20, 30, 50이죠. 그래서 1kV는 1000V죠. 그래서 7000V 초과 35000V 이하일 경우에는 3m 이상. 그 다음에 35kV니까 35000V 초과할 경우에는 5m 이상. 주거용 주택 10m 이상, 가스는 20m 이상, 학교, 병원, 극장 30m 이상. 그 다음에 문화재, 유형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는 50m 이상이죠. 여기서는 영화 상영관이에요. 영화 상영관이면 학교, 병원, 극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30m 이상에서 요 3번이 바로 그 맞는 그 답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오염물 산업기사나 이런 데서 자주 나와요. 매번 나오니까 이거 우리 그 관리사 시험에서도 오염물 쪽에서는 약방의 감초 마냥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에 95번 넘어가죠. 자, 95번은 능력 단위 물어봤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예요? 마른 모래하고 팽창질석, 우리 화재안전기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른 모래는 60리터, 삽을 한 개 반드시 포함을 하죠. 요게 그 0.5단위예요. 50리터 마른 모래. 그 다음에 팽창질석, 팽창진주하면 160리터, 반드시 삽 한 개가 포함이 된 160리터. 요게 160리터가 1단위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우리 화재안전기준 쪽에서는 마른 모래하고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염물 쪽에서는 소화 전용 물통하고 그다음에 수조가 나와요. 그래서 소화 전용은 8리터가 0.3단위, 그다음에 수조 80리터는 1.5단위, 그다음에 수조 190리터는 2.5단위죠. 보시면 어때요? 물이 훨씬 능력 단위가 높죠. 이런 간이 소화 연구보다요.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보다는 물이 훨씬 소화력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0리터니까 여기 1.5단위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 그 다음에 96번 이 방류제 용량, 여러분 소방설비 그 기계기사 시험 볼 때도 이 방류제 용량 잘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그 해설 쪽에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이 방류제 용량에서 요게 5개 오염물 취급 탱크일 경우에는, 탱크가 하나일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50% 이상, 그 다음에 둘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50%에다가 나머지 탱크 용량의 10%, 둘 이상의 탱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50% 더하기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 이게 바로 방류제 용량이라는 거. 그다음에 옥내는 잘 안 나와요. 옥내 취급 탱크는 탱크 용량 이상이죠.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 이상. 자, 5개 탱크 저장소일 경우에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의 탱크일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 자, 비인화성일 경우에는 그냥 100%예요. 2개 이상의 탱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비인화성일 경우에는 100%죠. 그래서 이 방류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염물 공장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는데 전혀 요 5개의 이런 오염물 저장 탱크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화재가 이 정도 오염물이 있겠죠. 화재가 나서 탱크가 폭발이 되면 이 오염물이 다 비산 다른 쪽으로 번지겠죠. 화면이 확대가 돼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위에다가 담을 쌓는 거예요. 이런 콘크리트로 된 벽에 담. 그래서 이 탱크가 폭발이 돼도 이 오염물이 이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즉 연소면 확대가 방지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뭐예요? 5개 탱크 저장소예요. 그러니까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만 저장하면 되는 거죠. 자, 탱크 용량 요거 하나는 10,000리터, 하나는 20,000리터, 여기 30,000리터니까 가장 최대 탱크가 요거죠. 30,000리터. 자, 3만에 110%. 33,000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이 방류제에 대해서 가로놓기도 많이 나와요. 자, 보시면 탱크의 용량이 탱크가 하나일 때는 하나일 때는 탱크 용량의 110%, 2개 이상일 경우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자, 방류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방류제 내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하나의 방류제 안에는 탱크가 10개 이하. 그 다음에 방류제는 탱크 옆판으로부터의 거리 유지.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방류제가 있으면 여기에 탱크가 있겠죠. 이 탱크하고 방류제하고의 요 거리예요. 요 탱크의 그 지름이 15m 미만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탱크의 직경이 15m 이상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 거리를 갖다 띄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5개 저장 탱크 주위에는 뭐를 설치하냐? 간막이 뚝을 설치해요. 간막이 뚝. 그래서 간막이 뚝의 높이는 0.3m 이상으로 하되 방류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그 방류제에 있는 칸막이는 뭐냐면은 이게 방류제라고 하면은 이 안에 탱크가 여러 개 있겠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그 간막이 뚝이 되는 거죠. 간막이 뚝은 흙이나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간막이 뚝의 용량은 탱크 용량의 10% 이상. 방류제의 높이가 1m를 넘는 방류제 및 간막이 뚝의 안팎에는 출입을 하기 좋게 경사로 또는 계단 50m마다 설치한다는 거. 요것도 가로놓기로 잘 나오죠. 다음은 97번 넘어가죠. 자, 이 97번은 판매 취급소의 위치 구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판매 취급소 보면 1종하고 2종 판매 취급소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1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수량 20배 이하, 2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수량 40배 이하.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1종, 2종 판매 취급소의 기준을 한번 보죠. 자, 건축물의 어디 1층에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의 보를 불연 재료로 하고 반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자를 불연 재료로 해야 되죠. 상층의 바닥은 내화 구조. 창하고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 설치. 유리할 때는 항상 망임 유리 해야 되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요 배합실이에요. 위험물을 갖다 배합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내화 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유 설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출입구에는 갑종만 해당이 되죠. 갑종 방화문. 문턱 높이 0.1m 이상.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배합실. 그 다음에 이종 판매 취급소죠. 자, 이종 판매 취급소는 일종하고 뭐 거의 유사해요. 벽이나 기둥, 바닥, 보는 내화 구조. 천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건 불연 재료로 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일종 판매 취급소는 건축물 1층에 설치하는 거. 맞는 얘기죠. 자, 이번에 일종 판매 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창이나 출입구에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설치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판매 취급소로 사용되는 벽, 기둥, 바닥, 이 보는 내화 구조로 해야 되죠. 4번에 천장이 있는 경우에 이를 난연재료라고 했는데 이게 불연재료로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이 4번이 틀렸다는 걸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다음 98번 넘어가죠. 이 98번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즉 표지 및 게시판의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연물 제조소에 가보시면은 이러한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우연물 제조소라는 흑색 글자가, 문자는 흑색이고요. 이 바탕은 백색이에요. 요게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이죠. 그래서 표지의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 맞는 얘기고요.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 0.6m 이상인 요 직사각형으로 하는 거 맞죠? 자,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이류 우연물, 화기 엄금의 게시판을 설치할 거 됐는데, 자, 이류 우연물은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기 주의예요. 자, 이류는요, 저 인화성 고체, 요걸 화기를 접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화기 엄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류의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거, 요거는 다 화기 주의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그다음에 물기 엄금. 자, 여러분이 물기 엄금은, 자, 물이 무슨 색이에요? 이게 청색이죠. 그래서 청색 그 바탕에 그 백색 문자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화기연금은 불이, 화가 불화자죠. 그래서 불은 적색이죠. 그래서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98번은 요 3번이 답이 되고요. 물기 엄금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맞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해설해 보면 우연물의 제조소하고 표지 및 게시판
꼭 암기해야 될 것이 한 변이 0.3, 다른 한 변 0.6m 이상. 자, 문자의 그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이라는 거예요. 자, 게시판 설치 기준. 한 변의 길이 마찬가지로 0.3m 이상, 다른 한 변 0.6m 이상인 직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에 기재되는 사항이요.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이나 직명에서 유품 저지 아니에요. 머리 글자. 자, 게시판 바탕은 백색 똑같죠. 그 다음에 문자는 흑색으로 하죠. 자, 주의사항 게시판 보면, 자, 1류염물의 금수성,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그 다음에 3류의 금수성 물질은 주의사항이 물기 언급인데요.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자, 2류의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거는 다 화기주의죠. 이거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 다음에 2류의 인화성 고체, 3류의 자연발화성 물품, 그 다음에 4류, 5류는 다 화기 엄금인데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99번 나가죠. 자, 99번은요. 간이탱크 저장소에 대한 가로넣기예요. 그래서 탱크의 두께가 몇 미리, 탱크 여러분이 두께 나오면 무조건 이건 다 공통이에요. 몇 미리? 3.2mm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수압시험 할 때 압력 나오면요. 무조건 여러분이 모르면 70kPa, 시간은 10분 이상이죠. 그래서 간이 저장 탱크도 탱크이기 때문에 요거 3.2mm 이상의 강판에 흠이 없도록 하고, 수압시험은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해서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맞는 답은 3.2, 70에서 4번이죠. 자, 그럼 간이탱크 저장소의 기준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의 간이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탱크는 3개 이하. 같은 품목은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 자, 5개에다가, 외에다가 이 간이탱크를 설치할 경우, 기준이죠. 탱크 주위에 1m 이상의 공간을 갖다가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전용실 안에다가 설치할 경우, 탱크 간의 간격, 그 다음에 탱크하고 벽하고의 요 간격, 다 몇 미터? 0.5m 이상.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검사를 하려면. 그래서 0.5m 이상, 50cm예요. 50cm 이상의 간격 유지. 간이탱크 용량, 한 개 용량은 600L 이하. 자, 탱크는 3.2mm 이상 강판, 70kg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자, 간이 저장 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여기에다가 이렇게 환기통 하나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5개의 지름이 25mm 이상, 다른 거는 30mm 이상인데요. 요 통기관의 그 지름이 30mm인데 요 간이탱크만 25mm예요. 5개에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지상 1.5m 이상. 각도 나오면 45도고요. 그 다음에 인화 방지 장치 설치하는 거 기본적인 거죠. 자, 80번. 공지 너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지의 그 너비는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연물의 제조소가 있다 가정을 하면요, 이 주위에다가 일정한 공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지정 수량에 따라서 다른데,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 지정 수량 10배 초과, 10배 이하일 경우에는 3m 이상,
1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5m 이상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에탄올, 자, 사리오염물이죠. 알코올류예요. 자,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리터죠. 그래서 에탄올 2000리터 저장하니까 지정수량 400으로 나눠주면 지정수량의 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수량 10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만 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그 우연물 성상 시설 기준 했는데요. 우연물은 의외로 그 점수 취득률이 높아요. 점수가 좀 높게 나와요. 그만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답이 확실하고 또 좀 쉽다는 얘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